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자, 여러분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우리 전원 합격 올인원 교재 강의를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올인원 말 그대로 요 교재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 올인원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심화된 이론까지 한 번에 또 문제, 또 기출문제, 또 출제 예상 문제까지 하나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올인원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처음 초심자다, 나는 공인중개사 세법의 세자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이 교재를 보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기본서 기본 이론 강의를 빠르게 한번 수강하시고 그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이 올인원 교재를 수강하실 당부드리고요. 자, 우리가 재수강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재도전하시는 분들, 작년에 아깝게 우리가 안 되신 분들, 올해는 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34회 시험, 자, 어렵게 출제됐죠. 합격자 수도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조가 35회 시험에서도 이어질 거라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듯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35회 시험 어렵게 출제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강의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틀려고 내는 킬러 문제, 자, 절대적으로 절대평가에서 틀려고 내는 문제를 버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머지 문제들을 득점함으로 인해서 합격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법은 반드시 제가 제 강의를 끝까지 함께 수강하신 분들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인원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올인원 합격열차 강의를 통해서 과외를 통해서 보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쌍방향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계속 자, 강의를 수강하시고 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2024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전원 합격 올인원 교재요. 자, 이렇게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요, 교재를 보면 머릿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되, 자, 여기에 시험 안내에서 출제 경향 빈도표가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펴 놓으시고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옛날 것은 뭐 기출됐던 것은 무시하시고 최근에 한 3년간의 기출 자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특히 34회 시험 같으면은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죠. 이 조세 총론 부분에서 여러분, 조세 총론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두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0회 때만 예외적으로 세 문제가 나온 거고요. 조세 총론에서는 두 문제, 자, 한두 문제인데 최근에 계속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35회 시험도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 부분에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도 보면 최근에는 계속 예전에는 세 문제씩 뭐 나오고 그랬었지만 최근에는 지금 두 문제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전에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지만 지금 두 문제 정도로 35회 시험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세 문제가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인데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계속 보면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35회 시험도 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자, 적게 나면 한 문제, 그렇지 않으면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두세 문제, 거의 세 문제가 계속 고정적으로 출제되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두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35회 시험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면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최근에 출제를 보면 기타 지방세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가, 31회 시험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낮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두 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34회 시험 같으면 6문제가 출제됐고 33회 시험은 5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국세의 출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를 보시면, 자, 국세를 보도록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우리가 2회 시험 때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거의 한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2문제가 최근에는 지금 나오고 있죠. 2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35회 시험도 한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계속 5문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세요. 기타 국세라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때는 양도세에서 5문제고, 만약에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기타 국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만약에 기타 국세가 안 나오면 6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 국세에서 한 문제라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오면 5문제 정도 출제 예상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국세가 출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34회 시험만 하더라도 국세에서 8문제가 출제됐죠. 그리고 33회 시험 때는 이렇게 9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국세.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세보다는 국세 출제 비중이 더 높게 출제되는 경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도 국세의 출제 비중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보다는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또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 중요하지만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을 소홀히 하는 수험생분들이 많은데요. 한두 문제가 출제되지만 나중에 9,10월 달에는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15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두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불루를 삼키시고 작년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여러분 한두 문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 골고루 이 세금들을 우리가 공부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크게 3개부로 되어 있다는 거. 출제 경향 분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최근에 출제를 보시면 출제가 우리 세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2문제가 계속 나왔죠. 33회, 34회 시험엔 2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요. 35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되는데 또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역시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타켓이 세법이다. 그러면 2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34회 시험에서는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확실하게 찍어드린 문제가 계속 막판에 반복해서 제가 문제집에도 또 총정리 특강에도 동영에도 또 백선 문제에도 출제했던 똑같은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드리는 대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니더라도 여러분 계산 문제는 일단 편하게 마음 먹고 다른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또 세법은 가로넣기 문제도 가끔씩 나오고요. 또 박스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박스형 문제가 최근에 세법에서는 34회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35회 시험은 박스형 문제가 최소 2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박스형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종합문제, 세법의 특징은 종합문제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한 문제는 무조건 종합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오지선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우리가 학습을 하셔야지 고득점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파트 1번의 조세 총론입니다. 세법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 조세 총론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문제 정도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2문제 정도 35회 시험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조세 분류와 세법 용어에서는 출제요. 조세 분류 세법 용어 이 부분에서 이제 다 전체적으로 테마 1번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테마 부분에서 특별히 징수 방법이라든가 또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가산세라는 부분, 징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 올해 여러분들이 35회 시험에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납세무 성립과 확정 소멸에서 제가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소멸에서 34회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립과 확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과 확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이 부분이 자 출제가 이제 35회 시험에서는 굉장히 유력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를 찍어봐라 그러면 저는 가산 징수 방법과 함께 가산세 관한 부분, 그리고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두 문제 찍어봐라 그러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철저히 제가 찍어드린 부분은 철저히 학습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테마 4번은 조세 불복제도 및 서류 송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33회, 34회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우리가 조세 불복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짝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조세 총론 출제가 되고 또 공부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올인원 우리 교재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자, 올인원 우리 합격 열차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들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질문하시고 또 저의 과외를 또 생생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인원 합격 열차 많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법은 개정이 잦습니다. 이 교재가 출간이 되고 나서 또 2023년 12월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가 출간되고 났는데 또 입법 예고 된 것을 바탕으로 제가 책을 썼는데 개정 내용을 다 반영한다고 했는데 또 입법 예고에 없던 내용이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들 올인원 합격 열차에서 이미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개정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개정된 내용들은 다시 또 교재 개정됐다고 수정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끝났는데 또 뒷부분 정도 돼가지고 또 촬영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개정된 부분을 또 제가 개정됐다고 얘기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세법은 개정이 잦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강의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는 수험생분들은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요, 세법 문제를 펼쳤을 때 제 음성이 들리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의 음성 지원을 받으면서 시험을 보기까지 이제 첫 출발, 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 분류와 세법 용어 테마 1번인데요. 출제 예상 학습 포인트 기출 횟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니다. 뜨문뜨문 그래도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여기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종합 문제 속에서 출제가 될 내용들인데 다만 가산세에 관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올해 35회 시험에서는 이 부분만 띄어서는 제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잘 보셔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35회 시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학습 범위, 학습 방법, 쟁점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테마들이 쭉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세목 같은 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에 따른 분류도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부동산 세법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또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활동에 따른 분류도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면세점, 소액증수면제, 최저한세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또 종합문제 속에서 강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징수 방법
이것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히 또 가산세 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론과 연결돼 있고 강론에서 또 공부하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강론에서 다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 가산세 앞부분을 다시 보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또 역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납부 이행 방법이요. 우리 조세 의미 특징, 그래서 기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조세 의미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특징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조세의 특징 중에서 납부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거죠. 뭐 제가 항상 했듯이 화폐 경제 시대에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지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서 세금 내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금전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분할 납부, 나누어 내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 물납과 분할 납부는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세금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납과 분할 납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뒤에 강론에서 보고요. 오늘 꼭 중요한 것은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별표시를 해놓고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합니다. 이게 강론에서도 또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강론에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세목의 종합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물납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절 보셔야 되는데 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됩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죠? 부동산 세무기능이 한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상속세 허용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지방세에서 자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또 재산세와 함께요. 재산세 친구요. 자, 여러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친구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드리는데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예, 재산세 친구입니다. 많은 법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삼총사 친구들을 죽이 처음에 척척 맞아가지고 친구가 되는데 지금까지 평생 친구입니다. 지금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근데 친구는 유유상종인데 다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웬만하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항상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 많은 법규정 내용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친구라고 해서 다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진짜 쟤는 왜 저래 정말 나는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 다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 납부 허용되는데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규 내용인데요. 지방교육세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그럼 부가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 부가세, 관할과 실처럼 부가세의 특징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래서 부가세는 독립세,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도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허용되는데 참고로 보시고, 자, 상속세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상속세는 국세 중에서 상속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국세입니다. 상속세.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허용되는 거고요.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는지를 32회 시험, 33회 시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분할납부는 허용된다. OX예요.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분할납부는 허용된다. X입니다. 자, 취득세나 등록면세 모두 얘들 취득세 등록면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용되는 세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합니다.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들의 주요 특징, 성격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과세권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는 조세를 분류합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 과세권자라고 하는데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할 때, 자, 국세요. 많은 세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국세 세금들이 있는데 얘네들 그냥 여러분들이 국세 세목들을 외우는 게 아니죠. 옛날 시험에는 다음 중 국세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문제 푸실 때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그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국세만 고르셔야 된다는 거, 지방세 고르면 안 된다는 거.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러면 자, 지방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만 골라야지 국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세에서 시험 문제가 대여섯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법인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두 문제 출제되는 거죠. 두 문제 최근에 나오고 있고,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역시 법인세와 함께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 자세한 내용 출제 안 됩니다. 몇몇 특징 살짝 보고 가시면 됩니다. 문세 부과는 국세인 인지세는 우리가 독립하게는 안 나오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독립하게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자세한 내용을 묻지는 않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 깔려 나오죠.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우리가 두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 역시 한두 문제, 재산세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독립하게는 출제되지 않지만 아까 31회 때 지역자원시설세, 27회 때 지방소득세 이렇게 독립하게 나온 적도 있지만 얘네들 독립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낮고 몇몇 성격, 특징들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지방세 세금들이 더 있지만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애들도 몇몇 특징을 살짝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가지고 특광도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자,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같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금이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을 때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갈 때 그 세금을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부가세에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 부가세 꼽살이 지방소비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득광도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유치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가 과세 유치입니다. 특별시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유치가 되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도세고요.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유치가 됩니다. 시군세라고 흔히 얘기하고, 특광 시군세가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다 특별시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는. 자, 근데 지방소득세만 특별히 특광도가 아니라 시군이라는 거. 자, 그래서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 나머지는 특광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목적세 3가지가 있습니다. 교농이요, 교육세, 교통이나 지방경세, 농어촌특별세. 얘네들 자 어떤 목적으로 부과하는지는 자세한 거 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세목 이름만 알면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세목 이름을 보고 짐작만 하면 되니까 그냥 머리 글자를 따서 국세, 목적세 3가지, 교교농 이렇게, 교육세, 교통이나 지방경세, 농어촌특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3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3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정 시설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인 소방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방재원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개선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입니다. 또 지방교육세 목적세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목적세 가볍게 하고 지나갑니다. 교교농, 지치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죠. 다시 여러분 계신 곳에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시작. 교교농, 지치, 얘네들만 목적세고요. 교교농, 찌찌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 14페이지 보시면요,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독립세, 부가세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반월과 실처럼 부가해서, 따라서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얘네들만 징수할 수 없고 항상 독립한 세금이 계산돼야지만 부가세가 계산되죠.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자,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얘가 부가세입니다. 어디서 받냐면 금방 받네요. 목적세였죠. 교교농. 목적세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얘네들은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 특별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시게 되면 뉘집 자식이냐, 항상 족보를 떠올려야 되는데, 뉘집 자식이냐면 농어촌 특별세는, 교육세는 국세고, 그 다음에 자, 교교농 목적세고, 그리고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이걸 항상 떠올립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라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만 부가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찌,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입니다. 지방교육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시면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네 집 자식이냐? 예,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그 다음에 찌, 목적세고,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라는 것을 항상 꼭 떠올립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걸 항상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2014년도부터 뭐래요?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만약에 부가세 문제에서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라고 나오면 지방소득세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은 아까 별표시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학계론과 우리 세법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 표시 하나 해놓고요.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기억합니다. 자, 그럴 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줄글하는 것만 줄거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고, 또 상속세, 증여세, 국세에서는 얘네들이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취득에도 보유에도 취득과 보유 양도 이런 식으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만 부과됩니다. 상속세, 돌아가신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 그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은 상속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 부과되죠. 살아생전에 이번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무상으로 이전 받는 사람 수증자. 그럴 때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취득 당시 부과됩니다.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나머지는 동시 부과됩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냐? 재산세 밑줄이요.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밑줄이요.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자, 얘네들 3개 세금은 보유세 3인방,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말해봐라 그러면,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시험에서는 소방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시험에서는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거죠. 특별히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면 이게 소방분이라고 같은 말로 눈치채셔야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즉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친구, 건축물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보유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만. 그래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나머지는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쫙 나와 있는데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따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요, 부동산 우리가 활동에 따라서 취득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시, 또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랬을 때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요. 자,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네 집 자식이에요. 예,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다 보니까 본세에 따라다닙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취득세 낼 때 얘도 같이 취득 단계에서.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데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걔는 종합소득세 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팔 때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보유 시에, 양도 시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양도 시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가 그렇습니다.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얘는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유 시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적으로는 견해가 있지만 통설적으로는 절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법에 규정된 게 아니니까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만약에 인지세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 답이 악의가 떨어질 때는 악의가 맞는다. 답이. 그럴 때는 그것도 고려해서 문제를 푸시되 다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요거면 문제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소비세예요. 자,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꼽살이 껴서 다닙니다. 자,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가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자, 농촌에서 인기 짱인 핵인싸 어떤 아저씨요?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동네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아저씨를 찾습니다.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가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게 있다고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실세,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틀을 딱 잡고, 자,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요걸 새겨넣으세요. 머릿속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동네이면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외웁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대로 반복해서.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취보양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농부 아저씨요. 다 끼고요. 취득과 보유 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 보양.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보유 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에 따른 분류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고요. 우리 주요 세법 용어에서 면세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과세표준이요.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요. 요거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취득세는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죠.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이 취득 가격인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가격이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받아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일부도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상업소분 주민세,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만약에 면적 나왔다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 이하 과세하지 않고,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업원분 주민세,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330제곱미터 1억 5천만 원, 이거 한번 봐놓으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취득세가 중요합니다.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입니다. 우리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소액징수면제예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요. 산출세액이요,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요. 미달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얘네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소방분이 하나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을 포함해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요. 거기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걸 주의합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문제에서, 자, 얘네들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등기 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면세점,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없고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이요.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그 밖의 등기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세율은 6,000원입니다. 그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를 적용한다. 자, 그 말은 6,000원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해석하면 원래 법령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규정,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는 원문도 알아두시고, 또 중요한 것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이 말을 해석하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특별히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져요. 원래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 이렇게 지자체장이 지자청이 이게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소득세 그럴 때 소액징수면제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 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꼭 기억하고,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에 관한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별 표시해 놓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죠. 과세표준이라는 거, 과표 결정이 됐다. 자, 그러면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을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과세 주체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자,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줍니다.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말과 같고,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자,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지방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신고 납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자, 신고 납부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즉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하는데 혼동해서 사용해도 우리 시험에서는 무방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누가 세금 계산에 따라서 징수 방법 달라집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납부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떤 건지를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잠깐 멈추고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뜬금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잠깐 제가 쉬라고 할 때 무조건 멈추시고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 자, 목 운동하셨으면 허리 운동 잠깐 좌로 우로 돌리시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무조건 멈추세요. 난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도 멈추세요, 여러분들. 멈추셨다가 집중해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를 꼭 아셔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물론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합니다. 다시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인데, 어떤 게 보통징수하느냐?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따라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별징수. 물론 이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헷갈리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하는데 납세의무자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지만,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자,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휴통해 버린 다음에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특별징수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자, 원천징수라고 하죠.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 특별징수요. 지방세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인데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죠. 자, 그럴 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 납부하게 할 때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요. 그래서 자,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은행에서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죠.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하여튼 그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는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죠. 특별징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예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 취득세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놓고 봤을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다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가산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산세를 봅니다.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고요. 가산세는 특징이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말이고요. 해당 세금을 국세,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산세 종합이 나와 있죠? 요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강론에서 이 세금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이제 강론에서 다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와서 보시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요 가산세 종합 여러분들이 별 표시를 몇 개 해놓냐? 자, 3개 합니다. 요거 별 표시를 3개 해놓고 꼭 요 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산세 종합이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있잖아요. 신고 납부가 원칙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그런 세금들은 먼저 신고 행위와 그 다음에 납부 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 불성실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을 가산세 붙습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그냥 부정한 방법 사기친 건 아니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했다 10% 적용됩니다. 이거는 하루만 딱 지나도요. 신고기한.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경과할 때마다 일일 경과시마다 0.022% 10만 분의 22로 적용됩니다. 자, 최대요. 이 0.022% 납부정가산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 최대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 적용됩니다. 국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국세 똑같습니다.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됩니다. 자, 32회 시험 때는 이게 정답이었는데요. 자, 양도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42,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씩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납부 고지 전, 납세 고지 전에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0.02%씩 적용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지서가 발부되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나 정부 과세하는 세금은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납세 고지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고지 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자, 여기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번 2023년 12월 말에 이게 개정이 되는데 0.75%였었는데 이게 0.75%가 아니라 0.66%로 개정이 됐습니다. 0.66%로 66%로 개정이 됐다. 이 0.66%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자,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지방세는 0.66%인데 우리가 일일 0.02%잖아요. 일일 0.02%에 0.02%에다가 한 달이니까 30일을 곱하면 이게 0.66%가 됩니다. 이렇게 고쳐 놓습니다. 매 1개월 경과할 시마다 0.75%를
개정이 됐죠? 0.66%로.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가로에 놓고 0.02% 곱하기 30일 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정해 놓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얼마로 개정됐냐면 30만 원을 지우고 이제 45만 원으로 고칩니다. 이게 입법 예고될 때는 2024년 개정안 입법 예고 때는 40만 원이라고 40만 원으로 개정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45만 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 2024년 개정안 40만 원 미만 지워버리고 이건 지워버리시고 그냥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고 다시 봅니다. 계속해서 납세무자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인 경우에는 이 가산세에 관한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는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는 거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간 하루 지났다.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지방세는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 국세는 근데 바로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씩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는 3% 깔아놓고 한 달 되기 전까지 뭐 붙는 게 없어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66%니까. 근데 자,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1일 0.02%씩 적용되니까 국세가 좀 불리한 것 같지만 지방세는 하루를 지났든 열흘을 지났든 20일을 지났든 한 달에서 하루만 딱 지나도 이렇게 0.66%가 적용되는 데 비해서 국세는 정확하게 1일 지났든 열흘 지났든 20일이 지났든 차이가 딱딱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1일 0.02%. 그러니까 무조건 국세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버텼을 때 국세는 5년까지, 아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1년 12달로 하면 5년인데 표현이 달라요. 지방세는 60개월까지 적용되고 0.66%, 국세는 0.02%, 납부정가산세는 5년까지만. 체납한 국세가 얘는 150만 원 미만일 때는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3%는 45만 원 미만이든 150만 원 미만이든 3%는 무조건 깔아놓는 거고요. 적용되는 거고, 다만 이제 지방세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요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거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0.02% 납부정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지방세와 국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와 또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그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할 때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구별해서 개정된 내용 반드시 수정해 가지고 딱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에 3개 해놓고 이 내용을 35회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은 다 설명드렸고, 여러분 대표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대표 기출문제요. 자, 문제를 빨리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니까 대표 기출문제 30회 문제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박스형 문제.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취득 보유 양도, 취보양 다 끼죠? 동네이면 다 참견합니다.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유세. 지방교육세는 그때 다른데,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세일 때는 취득 단계, 재산세 부과세일 때는 보유 단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보유에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게 뭐냐면 소방분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시험에서는 소방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분이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잖아요. 소방분은. 그러니까 건축물,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전부네요. 그래서 5개 전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개 전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풀 때 저처럼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헷가닥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보기는 지금 몇 개예요? 4개.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은 4개인데 여기 5번에 4개가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4번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4개 그러면 4번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30일의 기출문제 한번 또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징수 방법,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 이거 특별징수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징수가 아닙니다.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하지. 이거 특별징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봅니다.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니까요. 자, 18페이지입니다. 1번에 2024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는 보유세 3인방이죠.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취, 보양, 닭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 재산세, 종부세는 대표적으로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보,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또 고르셔야죠.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양, 자,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니은, 리을, 미음번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번 4번이 정답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이면 눈치가 있으시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시에만 부과된다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이라는 것만 아시면, 자, 재산세, 종부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니까 이 두 개를 빼놓으면 3개씩 짝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2번 문제 조세 징수 방법에 관한 조세 징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죠. 취득세, 부가세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 부가세인데 예조로 고지서 날라온 거 납세문자가 뭐야 이 신고 찢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 맞아요. 고지서통에 버리고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맞고 정답은 하여튼 2번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는 납세문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로 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19페이지.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100분의 20.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예전 기출문제 변형한 건데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자, 사기쳤을 때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고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쳤어요? 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요? 40%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납세 고지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자 100분의 20, 20%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10만 분의 22가
적용됩니다. 납세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 이거는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일일 0.02%입니다. 10만 분의 20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고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단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아니고 초과환급 징수에는 없다. 자, 국세 납부지정가산세 규정을 정할 때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 그냥 끝까지 버티면 국세는 몇 년까지만 부른다고요? 5년까지요. 맞습니다. 니은 뭐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법정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10만 분의 20이, 즉 0.02% 합한 금액을 납부정가산세로 한다. 맞네요? 3% 깔아놓고 0.02% 신고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정부부가세는 국세요. 디귿번 양도세를 예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하기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무신고 가산세, 사기친 거 아닐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찬합된 국세 납부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얼마요?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요 국세기본법 47조의 4 1항 1호 이후에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0.02%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 옳다는 거 눈에 익혀둡니다. 자, 가산세에 관한 이런 지문들 눈에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산출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등록면세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는 거지 등록면세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최저한세 규정 적용되니까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상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소, 하여튼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요. 취득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 부과하잖아요. 여러분, 취득가격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맞네요?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고 산출세가 아니고. 맞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죠. 거기서 장당세액이 역시 2,000원인 때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미만이란 말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테마 2번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내용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직 확실치 않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강론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다시 징수 방법 가산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테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